자, 안녕하십니까. 널스원 정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널스원 서유정 교수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간호대학에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네. 다시 한번 영상 올리는데요. 자, 간호대학에 이제 진학하고자 하는 분들이 네. 거의 보면 이제 간호대학만 이렇게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무조건 간호사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기 갑니다. 그래서 보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선택의 폭이 엄청 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웬만한 대학에는 간호학과가 다 있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3년제, 4년제 옛날에, 그 진짜 옛날 말이 됐어요. 네. 이제는 다 4년제가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어느 대학 나왔는지에 따라서 병원에 이제 취업할 때, 유리하고 불리하고 막 이런 게 심한가요? 예전에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학교당 할당되는 숫자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 되니까 어느 대학인지 다 이렇게 모르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기회 폭이 넓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지금 이제 하는 국공립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또 일반 이제 사립 대학병원들 네, 중에서도 병원들. 예, 지금 이제 블라인드 면접을 약간 반 블라인드 면접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어느 학교 출신이냐만 단순히 가지고 네. 어느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사실 간호 커뮤니티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방에 어디에 있는 뭐 그러니까 요즘에 하는 말로 그냥 뭐 듣보잡 네, 네. 대학인데 네. 근데 사실 내가 다니는 학교를 듣보잡 대학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예, 왜 그러냐면 병원 입장에서는 여러분 네, 네. 자기소개할 때, 예, 네. 땡땡 대학교, 이렇게 좀 자신있게 이야기하면 네. 훨씬 좀 자부심이나 소속감, 네, 맞아요. 예, 뭐 이런 거를 좀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 주는데, 네, 네. 그 이제 거기 이제 물어보면, 제가 지금 다니는 학교가 듣보잡 학교인데, 빅5 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는 그러면 너의 성적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대한민국 어느 간호대학이라도 빅5 다 보냅니다. 네. 다 한 명이라도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어느 학교 가느냐도 사실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브랜드가 좀 있는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거는 간호학과 온다는 거는 브랜드 좀 더 높은 대학을 포기하고 간호학과 오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런 면들도 있죠. 등급이 아무래도 좀 다른 거보다는 높은 편이니까. 제일 높죠. 네, 예, 보통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뭐 단순히 브랜드 높은 뭐 대학 이거보다는 간호대학에서도 조금 이제 그래도 기왕이면 좀 좋은 조건의 간호대학을 가면 좋은데 그런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은 그 두 번째 영상으로 간호대학이 몇 개나 있고 네. 어느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할 때는 어떤 기준들이 좀 좋은지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일단은 예. 조사한 바로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 교육기관이 한 203개 정도. 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간호대학이 네. 203개. 네, 네, 엄청 네, 많죠. 네, 엄청 많아요. 지역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다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도 많지만 네. 지역별로 좀 골고루 좀 분포가 돼 있어요. 원래 모든 것들은 서울에 좀 많이 그렇죠. 분포가 돼 수도권이 있는데 다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원래 병원이 네. 여러 지역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병원이 예. 많은 지역에 간호학과가 많아요. 그래서 실습 여건이 좀 괜찮아서. 네, 그것도 예. 병원에서도 간호사 수급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네, 이게 큰 병원이 많을수록 지역에 더 간호학과 형성이 네.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도 다 간호학과가 많은데요. 네. 서울에 한 15군데가 있고 광주에 12군데, 강원도에 14군데, 경남에 16군데 정도가 있고 네. 이제 부산에는 16군데, 올해 서울보다 지금 더 많죠. 그렇네요. 네, 서울 네. 안에는 오히려 네. 간호대학 몇 개 안 되네요. 네. 예, 생각보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지방에서 인서울로 오히려 이제 병원 때문에 인서울 하는 경우가 많아요. 끝에 졸업하고 나서 그렇죠. 취업하면서 예. 인서울 하는 경우가 예. 많아요. 서울권에 있는 간호사들만으로는 수급이 좀 안 되니까요. 어려우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네. 병원은 수도권 서울 많은데 네. 간호대학은 지방에 훨씬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인서울 하는 경우들이 많다. 네, 네. 이후에 인서울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대전에 한 11군데, 충북에 한 13군데, 전북에 한 13군데, 음. 인천에 5군데, 울산에 3군데. 그래 인천이 인구에
인구에 비해서는 좀 적어요. 간호대학이 5학교밖에 없어요. 네네, 인천이 조금 네. 병원도 많은데요, 인천이. 인천이 요즘 새로 생겨가지고 네, 맞아요. 송도에 막 맞아요. 뭐 국제성모라든지 막 맞아요, 많이 맞아요. 생기는데 네, 음. 앞으로는 더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겠죠. 현재까지는, 예. 네, 울산이 한 3군데. 아 근데 울산도 엄청 인구 많은 도시인데 그렇죠, 네. 예, 울산 3군데면 저는 다 알 것 같아요. 울산대학교 있고 네, 맞아요. 울산과학대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맞아요. 춘해보건대 네, 네, 예, 맞아요. 3개 다 학교 세고 다 이제 명문이죠. 근데 네. 그 중에서 뭐 특히 울산대 같은 경우는 재단 자체가 울산대학교 재단이 네. 현대그룹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 네, 많이 연계가. 취업을 예,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울대 출신의 의사들도 아산병원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겠죠. 네네. 예. 그 지금 현재 이제 음. 삼성재단도 네. 지금 성균관대 같이 연계가 돼서 성균관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실습도 많이 하는데 울산대도 마찬가지 아산이랑 네. 현대 아산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취업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거 이제 삼성 이제 계열 이게 SMC라고 네. 삼성 메디컬 센터라고 나중에 이제 병원들이 나오는데 삼성 서울병원, 강북 삼성병원, 창원 삼성병원, 창원 삼성병원은 성균관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명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 이런 재단으로 따졌을 때 가장 많은 데는 가톨릭 대학교. 그죠. 가톨릭 대학교, 서울 가톨릭 대학교가 이제 그 CMC 재단, 그러니까 CMC 계열이 전국에 엄청나요. 엄청 많죠. 네, 예,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학교는 끝나고 나면 대학병원 취업이 자대에서 네, 예, 많이 이런 병원이 많으면은 엄청 네, 가고 싶은데 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네. 병원에 가고 싶은데 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자대 출신도 이제 지금 뭐 블라인드 면접이 안 하는 안 하는 곳이라면 많이 뽑아요. 거의 자대 출신. 그렇죠. 네, 우선적으로 많이 뽑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느 학교 그러니까 어느 학교 중에서 어디가 좋아요 뭐 이런 게 이야기할 때 이제 가끔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국립대학교 국립대학교 가면 국립대학교 부속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여러분 그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국공립병원들이 이제 몇 해 전부터 지금 이제 그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인지 모르고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 뽑아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애석하지만 뭐 서울대학교부터 뭐 경북대학교 막 이렇게 전국의 진짜 우수한 학력의 그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종 관문 면접을 통과하지 못한 자대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빈 공간은 결국 다른 학교 학생들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 되게 이제 그 특히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이 학교를 보냈을 때는 최소한 뭐 이 학교 병원은 가겠지. 최소한 뭐 아무리 꼴찌라도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100% 아무리 그 성적이 꼴찌라도 자대병원에서 100% 수용하는 학교들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맞아요. 좋은 학교죠. 맞아요. 아니, 알고 보면 그게 되게 좋은 학교예요. 왜냐면, 맞아요.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복지 혜택이나 뭐 그 급여나 뭐 이런 것도 때문에 대학병원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대학병원 간호사 되는 게, 물론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또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대병원에서 뭐 성적이 어쨌든 간에 100% 수용해준다. 이건 정말 매력이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림대학교도 그렇고, 그다음 뭐 단국대학교도 그렇고, 이게 100% 수용해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 수가 너무 많거나, 또 병원의 인지도가 너무 높거나, 그러면 전국에서 다 모이니까요. 그러면 많이 뽑아주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경쟁이 되죠.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그 자대병원에 보면 오히려 진짜 상위 클래스 친구들은 그 자대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빅5에 들어가려고 그렇죠. 또 빠져나가요. 빅5에서도
네. 예. 이제 또- 제가 봐서는 뭐 빅3인 것 같아요. 빅3에. 예. 근데 우리가 저 빅5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빅5라고 하면 삼성, 그 다음에 아산, 네. 서울대학교병원, 그다음 신촌 세브란스, 그 다음 서울 성모, 네. 이렇게 5개인데, 근데 많은 분들은 간호학생들 중에서도 그래요. 간호학생들 중에서도 빅5를 얘기는 하는데 왜 빅5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빅5가 왜 빅5예요? 그러면은 뭐 네. 간호학과 1학년, 2학년들은 그래요. 네. 월급을 많이 준다는 사람도 있고, 규모가 가장 크다는 사람도 있고, 네, 또 맞네요. 중증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네네. 비슷한 얘기는 한데, 네, 네. 사실은 그게 병상수가 가장 많은 네. 순서대로해서 빅5 5개를 뽑은 게 우리가 빅5라고 예, 얘기하고. 위에서부터 병상수 가장 많은 숫자.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서울 아산병원이죠. 맞습니다. 예, 가장 많고요. 네, 이게 순서대로 5개가 이제 빅5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네. 신뢰하는 병원, 네, 네, 그렇죠. 이라고. 네,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 네. 가장 대기업. 그런데 빅5 그룹. 예.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나중에 병원 취업할 때 서류 점수에 예전에는 이게 3년제 졸업인지 4년제 졸업인지 갖고 점수 차이가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4년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점수 차이는 안 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같은 4년제 중에서도 어느 학교 막 굳이 이제 그 학교를 찾아가지고 이 학교에 점수를 더 주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다만 어느 학교 가느냐보다 학교 가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맞아요. 하느냐.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 이게 되게 중요해서 수시 예. 넣을 때 되게 이렇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들어오면 똑같아요. 들어오면 또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서로 이제 내신 성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성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빅5도 지원이 가능하고 좋은 유수한 병원들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에 와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간호학과는 의학 용어라든지 뭐 네. 이런 게 이제 근무하면서 영어를 많이 쓰게 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토익 점수도 사실은 이제 내가 진짜 좋은 병원 가고 싶다면 토익 점수도 중요하다는 거. 네, 그거 꼭 맞아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제가 안 그래도 제가 같이 이제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은 이제 간호학과 학생은 아니고 이제 다른 학과 학생인데 취업하려면 어느 정도의 토익 점수가 필요하니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일반 기업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는 이름만 들으면 아는 기업체에 가려면 적어도 900 이상 돼야 된대요. 근데 그래서 간호학과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900 이상 손 들어봐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900 이상. 네. 특히 지방은 900 이상이 네. 이제 뭐 1년이라도 미국 생활 해봤던 친구들 네, 네, 아니면 맞아요. 거의 없죠. 근데 맞아요. 서울에는 이제 그래도 900점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맞아요. 든든히 있는데 네. 지방은 사실 800점만 넘어도 고득점이다 네, 생각하고 맞아요. 실제 이제 병원 취업할 때도 800점 넘으면 어느 병원이든지 네, 다 가산점을 다 잘 받을 수 있는. 근데 다만 고등학교 때 토익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네. 대학 때 지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네. 주신 대로 학점 준비하면서 네. 그 다음에 토익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토익도 같이 함께 가야지 나중에 취업할 때 가산점도 좀 받을 수 있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점수를 내라고 하니까 그 자격 조건이 돼요. 점수 낼 수 있는. 준비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사 서류를 내려면 네. 기준 그 토익 점수를 넘어야 지원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러면 몇 점 정도가 보통의 기준 점수예요. 그 대학병원에 가는데. 보통은 600, 650 이제 최소 기준으로 600, 네. 650 정도로 써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넣는 친구들 보면 7, 800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을 생각하면 대기업은 7, 800점 해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간호학과는 약간 위안이 되네요. 예, 맞아요. 위로가 됩니다. 다른 공부를 더 많이 하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네. 예, 큰 기업에 가려면 네, 예, 네.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간호학생들을 이제 그 수시 면접, 네. 예, 그 지도를 이제 하면서 네. 병원 선택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상담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만든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자대에 대한 거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립대학교 학교가 학력은 높지만 취업할 때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하지 못하는 맞아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따졌을 때는
들어가는 이제 학교의 레벨은 조금 그것보다는 낮지만 100% 수용해주는 그런 대학병원, 네. 부속병원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간호학과를 꼭 오고 싶은데 학력이 좀 부족하다, 내신이 좀 부족하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방의 이제 학교 중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부실대학이라고 해서 그 국가장학금을 못 받거나 대출금을 받지 못하는 맞아요.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제가 이제 교육을 하러 가면 되게 좀 학교가 좀 열악한 느낌이 나요. 약간 뭐냐면 기자재, 강의실의 컴퓨터도 이게 이제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네, 되는데 네. 바꾸지 못하는 점. 뭐 캐비넷 하나도 네. 좀 정돈이 네.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위 환경도 환경미화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네, 네. 뭐 이런 것도 되게 느껴지고 되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대학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부실대학 선정 기준 금방 말씀하셨던 네 가지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재학생의 충원율이 네, 충분히 재학생이 충원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원 확보율,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교육과정 커리큘럼이나 네. 교육의 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네, 교원 확보율. 세 번째는 취업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장학금 지급률.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에 따라서 부실대학을 선정하게 내가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네, 이제 제한을 대안을 네. 받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적으로는 이런 학교를 조금 이제 피해가는 게 좋긴 하지만 되게 그래도 이 학교들도 간호학과 진학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맞아요. 학과는 다 비는데 왜 간호학과 그래도 감안하고 네. 예, 간호학과 진학을 네. 하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가만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 두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국가장학금이 조금 네. 제한되는 학교. 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뭔가 약간 부실대학으로 찍혔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전라북도에 있는 그 서남대학교, 네. 예, 이 학교에 간호학과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의대가 있는 학교니까. 네. 근데 부실대학으로 찍혀서 학교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학교가 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 학교에 이제 간호학과 학생들, 의대 사람들은 전부 다 원광대학교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들어갈 때로 따지면은 원광대학교가 훨씬 높은 학교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졸업장은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거를 이제 뭐 노리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간호학과를 최후의 수단이라도, 그러니까 뭐 등급이 막 너무 낮아서 그런데 간호학과 정말 가고 싶다 그러면 이게 이제 최후의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물론 이제 면접을 잘 봐야겠죠. 네, 면접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면 그러면 이제 편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간호학과는 요즘 다른 네, 학과에서도 예. 학과에서도 그리고 간호학과 다니다가 또 다른 학교 간호학과 편입도 하고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편입을 하는 것도 있고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학교가 이제 만약에 없어지거나 하면 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그 커리큘럼 가지고 내가 했던 거 가지고 다른 학교로 또 이렇게 이제 네, 가면 자동 편입이 되는. 네, 맞아요. 간호학과 연계성이 있어서 수업의 연계성이 있어서 예. 가면 이제 또 수업이 되게 어렵지 않을까. 또 비슷한 수업 계속 하거든요. 네, 전문적인 수업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당연히 이제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건데 약간 이제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런 학교에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노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교원 확보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끊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교가 학생들한테 못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수님들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맞아요. 네, 그래서 교육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쨌든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간호학과는 가고 싶은데 네. 도저히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대학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네. 여기서 어쨌든 공부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다르게 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학교에서 졸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빅5에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런 규제는 없어요. 어느 학교 출신이 어디 갈 수 있어요. 이런 건 없다는 게 간호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일단 우리 뭐 진짜 간호학과 어느 학교 지원해야 돼요? 라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제가 다음 편에는 두 번째로 조금 더 다른 시점에서 우리 간호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